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그다지 순종적인 며느리 타입 아니라서 시댁과는 별 트러블 없이 지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가끔 시어머니 다른 집 며느리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은 그런 며느리 들이지 못했다고 남편에게 볼멘소리 하는 것 같았지만 제게 대놓고 불평불만을 하실 만큼 막 나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셨죠. 그냥 본인 아들에게만 아쉬운 소리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제가 시댁에 좀 잘하고 살가운 며느리로 살기를 바라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연애 초기 때 이미 제 성격을 확인했을 텐데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다 효자가 된다는 그 말이 정답이긴 하더라고요. 시댁에 전화도 좀 자주 했으면 했고 시어머니와 벽이 없는 며느리, 즉 딸같이 굴어졌으면 좋겠다고 은근히 제게 압박을 하기도 했었죠. 자기야, 내 동생이 엄청 철없는 거 알지? 뭐 싸가지가 없는 거겠지. 딸들은 엄마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다고 하는데 걔는 무뚝뚝해서 그런지 뭐 여자가 아니라 사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엄마한테 살갑게 대하질 않더라고. 엄마들은 딸들하고 알콩달콩 속닥속닥 이야기도 좀 하고 아들들보다 원래 딸들하고 친한 법이잖아. 그런데 우리 집은 완전 반대가 되어 버렸다니까. 딸이 아들로, 아들이 딸로. 자기한테 절대로 강요는 아니지만 우리 엄마 좀 잘 좀 살펴줘라. 엄마 불쌍하잖아. 그리고 뭘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고 며느리라고 해서 혹시나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하시던데 자기가 알아서 전화도 좀 자주 드리고 자기가 좀 알아서 엄마한테 먼저 손 좀 내밀어주고 그렇게 해주라. 그럼 우리 엄마 성격이 자기한테 모든 걸 다 퍼줄걸? 저런 남자들의 특성 혹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 좀 배우나요? 왜 결혼을 하고 나면 며느리가 딸 노릇을 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시어머니가 먼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아들인 남편이 먼저 며느리가 아내가 본인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굴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어른이고 시어머니고 말맞다나 친정에 있는 엄마, 시집에 있는 엄마, 이제는 제 엄마가 된 부이나 다름없으니 우리 엄마처럼 조금 더 신경 써드리고 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에는 어폐가 좀 있습니다. 바로 자기 동생이 시어머니에게 살가운 딸이 아니니 저라도 살가운 딸이 되어 달라는 거 말이죠. 딸은 있지만 아들 같은 딸이라 무뚝뚝해서 딸가진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니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저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말이죠. 글쎄, 나는 지금 자기 말에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 지금 이런 부탁은 내가 아니라 자기 동생한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맞다나 지금까지 모르는 사이로 지냈던 내가 딸 노릇을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 동생 붙잡아 앉혀놓고 이젠 오빠도 결혼했으니 네가 좀 더 자식 노릇을 해야 한다. 네 성격이 워낙에 아들 같은 성향인 건 잘 알지만 그래도 오빠가 결혼을 하고 집을 나갔으니까 가뜩이나 외로움 탓인 어머니가 얼마나 헛헛하시겠냐. 그 마음을 헤아려서 네가 조금만 어머니를 챙겨주고 조금만 네가 살갑게 굴어줬으면 좋겠다. 오빠로서 너에게 부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나한테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한테 우리 부모님에게 아들 같은 사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잖아. 그런데 왜 자기는 나한테 딸 같은 며느리가 되기를 바라는 건데? 결혼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아들들은 효자가 되고 엄마들을 불쌍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정 자기가 마음이 쓰이면 자기가 더 잘해드려. 자기가 어머니에게 마음 더 쓴다고 해서 그런 걸로 질투하고 샘낼 만큼 유치한 사람 나 아니니까. 나한테 바라지 말고 왜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걸까? 어머니가 내 눈치를 보신다고? 시집살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지금 자기 말이 난 더 스트레스인데? 그냥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짜고짜 바라니까 지금 너무 황당한데? 우선 당신 동생이랑 이야기 끝내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해. 딸이 이미 있는데 왜 딸 노릇을 하는 며느리를 원하는 걸까? 자기 생각도 참 이상하다. 자긴 우리 집에서 사위, 나는 자기 집에서 며느리. 딱 그 위치에 살 도리만 하는 거지. 아들, 딸 노릇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신혼 초에 남편과 말다툼을 크게 한 이후로 남편은 제게 더 이상 시댁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할 도리만 하는 것이죠.
물론 남편 또한 저희 친정집에 사위로서 할 도리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무뚝뚝하고 살갑지 않은 시누이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제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누이는 무뚝뚝하기보다는 좀 성격이 까탈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딱 봐도 모든 면에서 뾰족뾰족하고 예민하게 굴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그런 시누이를 감당 못해서 편안한 엄마 딸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시댁에 가서 시누이를 보면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질 않습니다. 하물며 소파에 걸터 앉아서 엄마 나 물 좀 줘 라고 말할 정도였었고 상을 차려도 밥숟가락 한번 놓는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제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럼 저는 아가씨 이리 와서 좀 같이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제 말에 대꾸도 없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쟤는 성격이 저렇게 무뚝뚝해서 어쩌냐라고 저를 쳐다보면서 미안한 표정을 짓곤 하셨었죠. 저건 무뚝뚝한 게 아니라 무례하고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남편이 시누이 핑계를 대면서 시어머니에게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달라고 했을 때 좀 과하게 반응을 했었던 것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정말 잘못 키우신 것 같았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어떨지, 과연 시어머니 부려먹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잘 살지 걱정이 되었었는데 결국 제 걱정은 현실로 되어버렸던 것이었죠. 그런데 시누이는 시어머니만 부려먹는 게 아니라 얄미운 시누이 집까지 해대며 저란 사람도 동시에 부려먹으려고 했었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지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 하시니까 지보다는 시어머니가 위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그리고 시어머니보다 아래라고 생각한 저란 사람까지 아주 우습게 보기 시작했었던 거였죠. 결혼을 한 시누이는 결혼하기 전에 했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시어머니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딸이니까 친정 엄마로서 해주는 선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아예 시누이의 종노릇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래도 본인이 좋으니까 저리 하시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딸이 걱정되어 최대한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저희 엄마도 제게 그러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누이가 미친 것도 아니고 자기 엄마를 부려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아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꼴의 시누이라고 제게 며느리 도리는 이런 거다라고 가르치려고 드는데 정말 한 대 칠 뻔했었네요. 발단은 바로 시누이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치르는 본인 남편 생일 때였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못하겠죠. 결혼 3년 차인 저도 아직도 살림이 서툰데 저보다 더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시누이는 오죽했겠어요. 시어머니 나라서 시누이 남편 즉 사위 생일상 차리시느라 여념이 없으셨더군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누이란 것이 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시어머니인데 며느린 제가 하나도 돕지 않았다고 제게 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기가 차서 말이 다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왜냐면 시어머니가 그 생일상을 차리시고 난 뒤 심하게 몸살을 앓으셨거든요. 혹시 코로나인 줄 알고 다들 걱정을 했었는데 단순 감기 몸살이셨죠. 지 엄마 부려먹으면서 지 남편 생일상 거하게 차린 주제에 지 엄마가 감기 몸살 걸린 데는 완벽하게 지 탓이었는데 시어머니가 혼자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오히려 제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정말 육성으로 이거 완전 돌다 못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이 튀어나올 정도였으니 제 심정이 어땠을지 다들 이해가 가시죠? 언니, 엄마 좀 도와드리고 해요. 엄마 혼자서 일하게 두지 말고 언니도 옆에서 엄마 좀 거들고 하라고요. 엄마 자체가 원래 남들한테 부탁하고 하는 성격 아닌데 그 정도는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 눈치챌 수 있지 않아요? 엄마 이번에 병 난 거 혼자 일해서 그런 거잖아요. 언니 며느리면서 시어머니가 혼자 일하고 있으면 신경 안 쓰여요? 우리 오빠가 언니한테 꽉 잡혀 사는 건 아는데 그거 믿고 언니 우리 엄마한테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언니한테 서운한 점 있어도 아무 말 안 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로바로 지적할 생각이니까 좀 며느리 도리 똑바로 좀 하면서 사시죠.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나는 딸이니까 그렇다 쳐도 언니 며느리잖아요. 어떻게 시어머니 혼자 이렇게 그냥 둘 수가 있어요? 참 언니도 너무하네. 이거 완전 미친 거죠? 정신줄 놓아버린 거 맞는 거죠?
왜 시어머니가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 왜 시어머니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다가 그리 된 건데, 지가 다 시켜놓고 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잘 차려진 상에 앉아있기만 한 주제에, 제가 시어머니를 도와주지 않아 그리 된 거라고 주댕이를 나불거리더군요. 미쳐도 정도껏 미쳐야지. 그래서 저도 이야기했어요. 원래부터 좋지 않았던 사이였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신우이였기에 눈치 볼 이유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가씨,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뚝뚝하고 무례한 건 알았는데 이렇게 상식까지 없는 사람인 줄은 몰랐었네요. 어머니가 왜 아프신 건데요? 어머니가 왜 혼자 일을 하신 건데요? 아가씨가 부탁해서 어머니가 생일상 차리다가 그리 되신 거잖아요. 지금 나한테 도와서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가씨 본인이 주가 돼서 했었어야 했던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사람이 양심이 없냐? 지켜보든 말든 아가씨 마음대로 하시는데요. 저 또한 아가씨 행동을 지켜볼 참이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며느리 돌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 시간에 본인이나 딸 돌이 잘하세요. 어떤 친정엄마가 사위 생일상 차리다가 병이 나니? 도대체 얼마나 거하게 차려달라고 했길래 어머니가 감기 몸살까지 앓으시냐고요. 딸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고 하더니 우리 어머니 말년에 고생 좀 하시겠네요. 그냥 저는 어머니가 안쓰러울 뿐이에요. 그런데 내일 아니고 내가 도와야 할 일 아니면 그럴 생각 없으니까 이런 잡소리 저한테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저 오늘은 참지만 나중엔 정말 크게 화냅니다. 아가씨 성격만큼 저도 꽤나 성격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괜히 경쟁하지 말자고요. 누구 성격이 더 더러운지. 제발 저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누이는 제 말이 엄청 기분이 나빴나 보더라고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 꼬장꼬장하고 지만하는 성격이었으니 오죽했겠어요. 결국 시누이는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가 저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란 사람의 콧대를 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모양인데 아주 오산이었죠. 시어머니 감기 몸살이 다 낫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본인 남편 생일상 차려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저녁 시간에 모든 식구들을 초대를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철이 들었나? 좀 뭔가 달라졌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저를 골려주기 위해 머리를 쓴 것이었습니다. 참 기도 안 차게 말이죠.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 갑자기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그러더군요. 원래 다정한 말투도 아닌데 갑자기 애교 있는 말투까지 쓰면서 말이죠. 엄마, 우리는 왜 제사 안 지내? 우리 시댁 제사 지내거든. 이번 주에 제사 지낸다고 하시는데 뭐랄까? 좀 격조 있는 집안이라는 느낌? 암튼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 요즘 며느리들은 제사라면 치를 떤다고 하고 그런 거 다 미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조상들한테 잘 보살펴 달라고 제를 지내는 게 후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 같거든. 그리고 오빠 만일 아이 태어나면 교육상에도 매우 좋을 것 같고 우리 절에 모시지 않아?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는 집에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오빠? 오빠도 우리 집안의 아들로서 해야 할 도리라는 것이 있는 법이잖아. 그동안은 너무 쉽게 아들 노릇을 한 것 같은데 표면상으로라도 이젠 이런 행사를 하면서 오빠의 위치를 다지는 게 좋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서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오빠 지금 하는 행동을 봐서는 절대로 제사를 알아서 지낼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엄마 살아있을 때 습관되게 지금부터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엄마 정말 그런 거 미신 아니래.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면 물론 심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뭔가가 지켜주시는 것 같다고 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이번 참에 제사 지내봐. 우리도 제사 만들어 보자고. 새언니랑 같이 하면 되잖아. 언니, 설마 저도 하는데 못한다고 하는 건 아니죠? 언니같이 잘난 사람이 그깟 제사 따위 하나 못 지내겠어요? 에이, 설마 그런 건 아니죠? 그러자 남편이 한마디를 하더군요. 모든 식구들이 단 한 번도 지내지 않았던 제사고 형식도 잘 몰라서 어떤 음식을 해야 하는지도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데 무슨 제사 이야기를 하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누이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저런 말 절대 할 수가 없는데 미친 것이 틀림이 없었어요. 저를 골려주기 위해서 제 길을 꺾기 위해서 정말 무리수를 두고 만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데, 이번 우리 시댁 제사 준비를 우리 집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여쭤보고, 단 아니지만 쉽게 준비해 갈 것이 있으면 그 목록을 달라고 할게. 그래서 같이 장도 보고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면 되잖아? 물론 나도 시댁에 점수 좀 따고. 제사 음식 정성껏 집에서 준비해 간다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 나도 칭찬받고 우리 집 식구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일석이조잖아. 어때? 내 생각? 엄마도 찬성이지? 오빠는 우리 집안의 아들로서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지. 만약 오빠가 반대를 한다면 그건 우리 집안의 아들도 아니지. 다만 새언니가 가장 문제지. 어때요? 새언니, 언니는 찬성? 반대? 어느 쪽이에요? 웃음이 나서 신우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신우이도 저를 똘망똘망한 눈으로 어디 한번 네 대답 한번 들어볼게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의견을 물어보니까 제 대답은요. 싫어요. 있는 제사도 없애는 판국에 없는 제사를 왜 만듭니까? 그리고 조상님한테 빌면 그 후손들이 잘 된다는 말 일리 있죠. 그런데 세상이 변했어요. 변해도 한참 변했다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고리타분한 규칙에 얽매여 살아야 할 정도로 답답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가씨, 몰랐었는데 요즘 사람이 생각면에서 꽤나 구식이네요. 요즘에 제사 이야기할 때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조상 잘 만난 사람들은 굳이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제사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못난 조상 만난 사람들이나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엄한 며느리 잡아대고 다른 집안의 귀한 딸 고생시키는 거라고요. 어디서 조선시대에서는 할 법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도 아가씨의 제사에 대한 관념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가씨나 열심히 제사상 차리시고 그 앞에서 절 하도록 하세요. 조상 덕이 있나 없나 하고 저도 한번 지켜볼 테니까요. 그리고 조상 덕 봐야 할 정도로 저 그다지 힘들게 살지 않거든요. 제가 원래 누구한테 의지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아가씨나 돌아가신 조상들한테 의지하면서 사세요. 저는 그냥 내 능력과 요행 바라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조상님들에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 테니까 심술궂은 조상님들 아니시라면 이런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겠죠. 안 그래요? 다시 한번 제 대답을 하자면 저는 노입니다. 그리고 아가씨 결혼하셨으면 이제 아가씨 시댁이나 신경 쓰세요. 왜 갑자기 제 시댁에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 시댁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가씨는 괜히 제 시댁에 힘쓰지 마세요. 제가 이 집안 며느리지 아가씨가 이 집안 며느리는 아니잖아요. 공손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날 이후 신우이랑은 말도 섞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네가 이해를 해라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쉬울 것이 있어 이해를 하던지 말던지 하지. 어차피 안 보고 살아도 손해날 것 없고 아쉬울 것도 없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불편한 것도 없어요. 원래부터 이 일이 있기 전에도 거의 얼굴 마주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뭐가 그리 불편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못돼먹은 신우이 아닌가요? 지 잘못은 인정도 안 하고 지 성격에 결함이 있는 것도 모르고 물론 저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먼저 시비 건 건 아니잖아요. 참 신우이 집 시집살이보다 맵다고 하더니 딱 우리 신우이가 그런 사람이었었네요. 웃기지도 않게 말이죠. 결혼을 하자마자 저는 시어머니로 인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희 신혼집과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는 청소 상태를 점검하시곤 했었거든요. 오셔서 정말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쉬는 시간에 10분 정도만 주시고는 정말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십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깔끔하신 분이었어요. 하긴 시댁에 가면 먼지 한 톨 없었을 정도였고 하물며 제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시어머니는 개눈 감추듯 본인이 소지하고 계신 찍찍이를 바로 사용을 하셔서 그 머리카락을 콕 집어내시곤 했었습니다. 일명 찍찍이. 시어머니의 옷깃에는 항상 박스용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길이는 한 5c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먼지든 머리카락이든 혹은 사람 몸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들을
그 찍찍이를 이용해서 제거하시곤 하지요. 옷깃에 붙여 놓아도 접착력이 얼마나 강한지 하루 종일 머리카락 먼지들을 제거해도 저녁 때까지 시어머니 옷깃에 찰싹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정말 그 끈질긴 생명력 인정해 줄만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이면 가차없이 시어머니 옷깃에서 떨어져야 했고 또 다른 5cm의 박스용 테이프가 시어머니 옷깃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럼 또 그걸 이용해서 하루 종일 바닥을 훑고 계시는 거죠. 시어머니는 제 옷깃에도 그 테이프를 붙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 걸 하나씩 몸에 지니고 있어야 눈에 보일 때마다 바로바로 치운다나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저보다 시력도 좋지 않으신 분일 텐데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정말 귀신같이 보신다는 거였어요. 무슨 사람이 하루 종일 바닥에 떨어진 게 있나 없나 하고 집착하는 것처럼 아무튼 시어머니의 바닥 사랑은 무지막지했습니다. 비단 바닥 사랑뿐만 아니라 항상 제게 물건들을 밖으로 널려놓지 말고 다 정리를 해서 차곡차곡 종류별로 정리를 하라 하셨고 그리고 쓸고 닦고 먼지털이를 글쎄 하루에 3번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1번, 점심에 점심 먹기 전에 간단 청소 1번, 저녁에 남편 퇴근하기 전에 1번, 무슨 청소 못해 죽은 귀신에 달라붙은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매일 제게 잔소리를 하셨고 매일 저를 찾아와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청소란 자고로 습관이 되어야 하고 만일 집안에 있는 아내가 깔끔하지 못하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깔끔하지 못한 엄마의 습성을 그대로 담는다면서 꼭 저를 변화시키겠다 호언장담을 하셨죠. 다 좋았습니다. 오면 시어머니가 청소해 주시고 저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하에 제가 하는 것보다는 시어머니가 손을 움직이신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처음엔 그랬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은 아닌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못마땅하다 뭐 이런 거였겠죠.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바로 지금 제 눈앞에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제 눈에도 보이고 시어머니 눈에도 분명히 보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걸 주우려고 꼭 일어나진 않습니다. 나중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또다시 눈에 띄면 그때 줍죠. 그리고 커튼을 예를 들어볼게요. 꼭 정중앙에 맞추지 않아도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커튼이 왼쪽으로 좀 쏠렸건 오른쪽으로 좀 쏠렸건 커튼의 용도만 다한다면 저는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곳에 병적으로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꼭 정중앙에 커튼이 쳐져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하다못해 소파 위에 쿠션이 총 4개가 있는데 색깔이 2개씩 동일한 거였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꼭 색깔별로 쿠션을 짝을 지어 놓아야 한다고 되게 잔소리를 하십니다. 게다가 침실 이불도 한마디씩 하시곤 했었는데 위아래를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점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차피 남편과 저만 쓴 이불인데 위아래를 왜 구분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덮을 때 다시 확인을 하면 되는 건데 정리를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제 얼굴에 싫은 티가 났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 피곤하긴 했었거든요. 깔끔한 건 좋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좀 병적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시어머니가 알려주셔도 저는 절대로 시어머니의 방식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종일 청소만 하고 있어야 했었거든요. 그리고 애도 없고 남편과 단둘이 사는데 어지럽히는 사람도 없는 우리 집인데 왜 자꾸 지저분하다고 하시는 건지 그 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징징거렸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청소 좀 못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다니 정말 너무 서러웠었습니다. 아가, 내가 과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먼지가 떨어지는 줄 아니?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청소를 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우리 애들한테 한 번도 지저분한 환경을 제공한 적이 없어. 항상 깔끔하고 완벽하게 정리정돈되어진 모습만 보여줬었지. 이렇게 너저분하고 바닥에 질질 흘려져 있는 꼴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넌 발바닥에 뭐가 달라붙으면 찝찝하지 않니? 그게 이상하지 않아? 우리 아들도 여자 못지않게 정말 깔끔한 애야. 하다못해 걔는 총각 때 지 옷을 정리할 때도
색깔별로 정리를 했었던 애다. 그런 애랑 살려면 네가 더 깔끔해야 하는 법이야. 만일 내가 너를 가르치지 않으면 너 우리 아들한테 쫓겨날 수도 있어. 걔가 얼마나 깔끔을 떠는 앤데. 그나마 내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니들이 싸움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 대빨로 내밀고 있지 말고 얼른 가르쳐줄 때 잘 배워라.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제가 봤을 땐 남편은 그렇게 깔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좀 유난을 떠는 것 같았고 자기 자식들이니까 깔끔쟁이들이라고 치켜 세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만일 남편이 정말 시어머니급이었다면 벌써 일이 벌어졌어도 벌어졌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남편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아니 어머니 그이가 그렇게 깔끔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게 깔끔하고 정리 잘하는 사람이 지금 살림 합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본인 짐 정리를 안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같이 지내면서 본 그이는 어머니 정도는 절대로 아니던데. 저 사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무슨 군대도 아니고 매일 각을 잡으라고 하시고 매일 소독하라 하시고 그 어떤 사람이 베이킹소다를 일주일에 하나씩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이가 그랬어요. 락스 냄새가 집에 진동한다고. 희석하긴 해도 매일 락스를 사용해서 집기를 닦아내니까 그 사람이 집에서 병원 냄새가 난대요. 그러면서 오늘도 어머니 다녀가셨냐고. 저희 집에서 어머니 집 냄새가 난대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주세요. 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어머니. 전날 제가 저 말 좀 했다고 한 2시간 정도 잔소리를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말대꾸를 했다고 대노를 하셨고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거리면서 제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는 시어머니가 더 힘이 든다고. 만일 제가 잘하면 오지 않을 텐데 시어머니의 노고를 전혀 모르고 세상 편한 소리만 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정말 저희 시어머니 왜 이러시는 걸까요? 너무 질리더라고요. 어디서 시어머니가 가르쳐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니? 내가 봤을 땐 사부인이 좀 깔끔하지 못하신 것 같구나. 그러니까 네가 배우질 못한 거지. 그리고 우리 아들은 내가 더 잘 알지 않겠니? 우리 아들이 짐 정리를 끝마치지 않은 건 게을러서 정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넣을 곳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무슨 애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징징거려?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화를 내면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좋게 좋게 타일러 가면서 알려주고 있잖아. 사실 나도 너무 피곤하다. 니네 집에 와서 너 교육시켜놓고 집에 가면 나도 녹초가 된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하는데 어쩜 너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니? 요즘 젊은 것들 고마운 줄을 모른다고 하더니 네가 딱 그 짝이로구나? 잔말 말고 집은 항상 청결 그 자체여야 해. 난 우리 자식들 그렇게 키우질 않았다고. 너무 피곤했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게 뭐 어떻다고 스트레스까지 받냐 하실 수도 있지만 당하는 제 입장에선 정말 죽을 맛이었거든요. 왜냐면 시어머니 청소 방식은 매일같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거든요. 제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앞에서 거의 울음을 터뜨릴 정도의 감정이 되어 이야기를 하고 말았네요. 어머니 그럼 오지 마세요. 어머니 별로 안 반가워요. 피곤하시다면서 왜 자꾸 오시는 건데요? 그리고 별로 고맙지도 않아요. 제 집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어머니 저희 집 청소에는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집에서 논다고 해도 영원히 집에서 노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슬슬 일도 구해야 하고 자격증도 준비해야 하니까 어머니 그만 오세요. 그리고 락스 냄새 머리 아파 죽겠어요. 저 매일 두통약 달고 산단 말이에요. 결국 남편의 중재로 인해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남편 모르게 저와 시어머니는 한 가지 모종의 계약을 하게 되었죠. 저희 집을 방문하진 않겠지만 하루에 한 번씩만 청소를 끝내고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주방, 안방, 서재, 작은 방, 거실, 그리고 화장실까지. 3번까지는 청소하라 압박 안 할 것이고 집을 찾아가서 잔소리 안 할 테니 한마디로 청소 상태를 검사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좀 순진하지 않나요? 그냥 싹 다 청소한 다음에
각기 다른 각도로 여러 장 찍어서 보내드리면 되는 건데. 암튼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 청소에 목을 매는지 말이죠. 그리고 왜 맨날 제게 잔소리를 할 때마다 청소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 여자가 깔끔해야 그 자식은 깔끔한 것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셨는지 말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는 너무 웃겨서 뒤로 자빠질 뻔했었네요. 저는 세상 태어나서 그렇게 지저분한 집안 꼴 처음으로 봤었습니다. 무슨 세상에 모든 벌레들은 다 득실거릴 것만 같았고 정리정돈이라는 말 자체가 통하지 않은 그런 집안 꼬락선이었어요. 마치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그런 사람들 집처럼 암튼 그런 수준이었죠. 그런 집에서 씻고 먹고 자고 할 수가 있다니 정말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사람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저희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와야 해서 남편과 제가 시누이 짐을 가지러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남편은 몰랐었을까요? 아마 몰랐던 것 같긴 해요. 남편도 그날 정말 엄청 놀랐었거든요. 시누이 집안 꼬라지를 보고는 말이죠. 10평도 안 되는 작은 자취방이었는데 발 디딜 곳이 없다는 그 말 저는 그날 처음 경험했습니다. 정말 발을 디딜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미친 듯이 날아다니는 날파리들. 무슨 폭격을 맞은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건지.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바로 시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전혀 본인의 집안꼴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쓰레기들 음식물을 담아놓은 봉투들, 하물며 분리수거도 하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그 작은 방에 이리저리 쓰레기들과 시누이가 뒤엉켜 있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는 바로 시누이의 등짝을 때렸어요. 이게 지금 전쟁터도 아니고 여자의 방이 맞냐고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살면 이렇게 더럽게 살 수가 있는 거냐고. 새언니가 같이 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쪽팔린 것도 모르고 이 꼴을 해놨냐고 시누이를 막 혼을 냈지요. 야, 너 집에서 홍어 삭히냐? 뭐 홍어 삭히는 알바라도 하는 거야?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젯밤에 여기서 뭐 싸움이라도 한 거야? 집안 꼴 이게 뭐야? 이거 정말 정신 나갔구만. 와,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하고 살 수가 있냐? 어머니가 이거 알아? 너 이렇게 마치 노숙자처럼 사는 거 알고 계시냐고. 씨. 야, 너한테 냄새나. 와, 정말 미쳤다. 와, 정말 돌았다. 와, 정말 이거 완전 또라이네, 또라이. 아이씨, 정말. 정리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빠랑 언니가 너무 일찍 온 거라고. 정리하려고 했어. 그리고 무슨 냄새가 난다고 이래. 아무 냄새도 안 나는구만. 언니, 오랜만이에요. 저기 냉장고에 음료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 언니랑 오빠 온다고 해서 사 놓은 거니까 그거 드시고 정리 좀 도와주세요. 헤헤, 좀 지저분하죠? 제가 이 정도까진 아닌데 어차피 짐을 비울 거라서 최근에 정리를 좀 안 하긴 했어요. 그러기에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발로 쓰레기들을 치워가며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분명 어제 사놓은 것이라고 했는데 음료수의 날짜가 이미 한 달이나 지나버린 거였어요. 얼마나 냉장고 정리를 안 했으면 음료수를 한 달이나 묵힐 수가 있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음료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서는 그 음료의 유통기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신우에게 한 소리를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웃기던지요. 이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장염 걸리게 해서 다 죽게 하고 싶어서 이래? 이거 완전 속셈이 의심스럽네. 야, 이거 음료수 한 달이나 지났어. 가뜩이나 여기 공기 안 좋아서 폐 망가질 것 같은데 이거 음료수 마시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 하겠다 뭐 이거야? 너나 처먹어. 정말 더럽다 더러워. 와, 이 방은 돼지도 더럽다고 소리치고 뛰쳐나가겠다. 돼지도 너한테 욕하고 뛰쳐나갈 거라고 이 미친 거사. 사실 돼지가 엄청 깔끔한 동물이라고 하는데 저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안쓰럽긴 하지만 남편의 말이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저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한텐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줬었으면서 정작 시어머니의 딸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이는 자식들은 깔끔하다 어쩐다 하셨으면서
신우이는 시어머니 딸이 아니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의 방 사진을 몰래 찍기 시작했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찍은 건 아니었고 시어머니에게 보내드릴 참이었거든요. 과연 시어머니가 뭐라 하실지 너무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런 당신의 딸의 방 꼬락서니를 보고도 과연 제게 청소에 대해 훈수를 두실지도 궁금했었고요. 저한테 뭐라 하실 게 아니라 저를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실 게 아니라 신우이의 청소 상태를 신경 쓰셨어야 했던 거 아닐까요? 분명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 오빠랑 새언니가 내려가니까 청소를 해두라고 이야기를 해두셨을 겁니다. 이런 꼴을 절대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그 말. 엄마가 지저분하면 그 자식도 지저분하다는 말. 저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신우이를 두고 하셨어야 한 말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찍은 사진을 시어머니에게 차례차례로 보내드렸습니다. 묶음으로 보내지 않았고 하나씩 전송을 했어요. 바로 확인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카톡상 1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사진을 전송할 때마다 바로바로 사라졌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실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사진을 다 전송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는데 말이죠. 신우의 짐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올 때까지 시어머니는 전화 한 통 없으셨습니다. 왜 없으셨을까요? 그런데 어차피 시어머니 댁으로 신우이를 데려다 줘야 하는 거라서 그냥 올라가서 시어머니 반응을 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참나, 그런 돼지우리 집안 꼴을 보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니. 이런 게 바로 며느리와 본인 딸의 차이점일까요? 그래서 저는 식구도 다 했는데 물어보았습니다. 분명 시어머니는 제가 물어보지 않기를 바랐었겠지만 저는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로의 찬스잖아요. 그동안 받았던 서름들을 털어낼 수 있는 저로의 찬스. 어머니, 오늘 아가씨 집에 가보니까 말씀하셨던 것하고는 너무 다르던데요? 사진 보셨죠? 에이, 그렇게 어머니 자식들은 깔끔쟁이라고 하셨으면서 어머니 저한테 혹시 거짓말 하신 거예요? 거짓말 치고 너무 과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와, 그런데 어머니 그렇게 깔끔하신데 어떻게 어머니 딸인 아가씨는 그렇게 난장판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엄마가 지저분하면 자식도 지저분해진다는 그 공식 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어머니,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저한테 저희 엄마가 깔끔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은근 험담하셨잖아요. 그럼 아가씨는 뭐예요? 네? 어머니,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네? 저는 답변을 피하는 시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종알종알 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신우의 방문을 활짝 열더니 신우에게 들고 계시던 행주를 집어 던졌어요. 정확히 신우의 머리에 그 행주가 안착을 했죠. 그랬더니 신우이가 엄마 왜 그러는 거냐고 화를 냈는데 시어머니는 신우의 머리통을 한 대 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친 거사! 결국 네가 엄마 얼굴에 똥칠을 하는구나. 며느리 앞에서 엄마를 망살 뻗치게 만들었네. 그렇게 돼지우리같이 살지 말라고 했었지. 그리고 그걸 들켜? 엄마가 치우라고 했잖아. 이 말미잘 같은 거. 넌 머리에 뭐가 들어있니? 단세포야? 아무 생각이 없어? 어휴, 저 왼수 같은 년. 만일 이 집도 돼지우리로 한번 만들어봐. 정말 시골에 돼지 키우는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릴 테니까. 씨 도둑질은 못한다고 하더니 더러운 건 지혜비를 똑 닮아가지고는. 어휴, 정신 나간 년 같으니라고. 시어머니가 신우에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나는 걸 억지로 꾹 참았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된 사진을 전송하면서 말이죠. 어머니, 오늘이 제 마지막 청소 상태 사진이에요. 어제 아가씨 보니까 저를 신경 쓰시기보다는 아가씨를 챙기셔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조기 졸업하려고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가씨 위생 상태 보니까 어머니 정말 고생 좀 하실 것 같더라고요. 건투를 빌겠습니다. 어머니, 파이팅! 더 이상 시어머니는 제게 청소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못하신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정말 저는 태어나서 그런 방 처음 봤어요. 뭔가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방에서 먹고 자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시어머니 정말 만만치 않은 적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정말 파이팅 하세요. 그래도 어머니 딸이잖아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잔소리 들으면서 배우는 것보다 어머니에게 미리미리 배워두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어머니, 힘내세요. 결혼한 지 4년 차, 이제는 어느 정도 시댁에 적응하고 그러려니 하는 며느리가 되어는 줄 알았는데, 감염병 시대에 또다시 시어머니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상황에 따라 앞뒤가 다르신 분들입니다. 나름 적응을 하고 웃어 넘기고 억지로 이해하는 척이라도 하는 그런 며느리가 되었는 줄 알았는데,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네요. 시아버지는 매우 엄하신 분이십니다. 당신 말이 곧 법이고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그런 엄중하고 근엄한 말과 행동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였었죠. 결혼을 하고 시아버지가 현직에 계실 때 오래전부터 단골인 불고기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고 일하시는 아주머니들도 그렇고 아주 반갑게 시아버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며느리 드리고 나서 인사도 드릴 겸 그리고 이 집 불고기 맛도 좀 보여줄 겸 오셨다고 은근 자랑을 하셨죠. 그때까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먹고 난 뒤 2차 추가로 시킨 불고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원래 고기란 게 먹을 때 몰아붙이면서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고기는 다 먹었고 불판에 숯불만 달달 데워져 가고 있는데 추가로 시킨 고기가 오질 않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말씀하셨죠. 아니 왜 고기가 나오질 않는 거야? 얘 아가 네가 가서 한번 물어봐라. 고기 가져오는데 소를 잡아서 오나? 단골인데 너무 신경을 쓰지 않네.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 보니까 까먹은 것 같다. 얼른 가봐. 분명 시어머니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시아버지 기분을 살피며 그리 말씀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홀로 나가려고 하니 갑자기 시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니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해? 사정이 있으니까 가지고 오질 않는 거지. 뭘 그렇게 닥달을 해? 일하느라 바쁜 사람들을 이런 식당에 와서 큰 소리 치는 손님들, 갑질하는 손님들, 그게 얼마나 꼴불견인 줄 알아? 기다릴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사람이 왜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 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배려가 없냐고. 결국 그날 저희는 추가로 시킨 불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주문이 제대로 들어가질 않아서 가져다 주지 않으신 거더라고요. 그래도 시아버진 허허 기분 좋게 웃으시며 주문을 놓친 분에게 그럴 수도 있다고 기다리는 동안 소화도 되고 식구들과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도 해서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혹시나 주문을 놓친 종업원을 절대로 탓하지 말아 달라고 사장님에게 특별히 언급도 하시고 말이죠. 사장님은 단골이신 시아버지에게 죄송해서 안절부절이셨습니다. 이렇게 이해심 많고 남 배려심이 깊으신 시아버지, 참 좋으신 분 같죠? 그런데 문제는 저런 배려심은 남들에게만 허용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1도 통하질 않았죠.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 때 예정보다 늦은 시간에 시댁에 도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시댁과 저희 집이 아무리 막혀봤자 20분 안짝이어서 그리 계산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글쎄 바로 앞에서 차 사고가 난 거였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서둘러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알겠다, 괜찮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나니 전혀 알겠다라는 반응이 아니셨죠. 그렇다고 저희가 몇 시간 늦은 것도 아니고 30분 정도로 오버했을 뿐인데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일장 연설을 늘어 놓으시더군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예측 못하고 결혼하고 첫 명절에
이리 약속 시간을 어길 수가 있냐고 말이죠. 일전에 단골 불고기집에서 볼 수 있었던 이해심과 배려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계속 저희에게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젊은 애들이 그렇게 정신을 놓고 살면 어쩌냐? 만일의 사태에 대비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명절 때 사고 일어나는 것은 다반사고, 도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평소처럼 출발하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첫 명절인데 어른들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냐고. 나는 기다리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고. 그런데 자식들이 이 아비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해? 그렇게 정신 놓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니? 그리고 니들이 만일 기다리는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했다면 새벽같이 집에 도착을 했었어야 했던 것이야. 니들 머리로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겠지만 현명한 자식들이라면 그리했을 것이다. 내 말 알아듣냐? 살다 살다 밥상머리에서 그런 구박 처음 받아봤었네요. 물론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못해서 어른들을 기다리게 한 것은 분명히 저희의 잘못이지만 꼼짝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야단을 치셨어야 했는지. 그런데 아까 전화했을 때만 해도 괜찮다, 천천히 와라, 알았다 라고 대답을 하셨던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의 저희들을 혼을 내시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 비난의 대상은 주로 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말이죠. 네 아버지 말이 다 맞다. 원래 첫 명절이면 며느리는 새벽같이 들어와야 하는 법이야. 부모님께서 첫 명절 때 어찌하라고 일러주시지 않았었니? 요즘 젊은 애들 아무리 지들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지. 이건 우리 아들이 챙기기보다는 며느린 네가 더 빨리 가자고 재촉을 했었어야 했던 거야. 만일 네가 생각 있는 애였다면, 그리고 부모님에게 제대로 교육을 받은 애였다면 오늘이 아니라 늦게라도 어제 들어왔겠지. 아휴, 앞날이 훤히 보이는 것 같구나. 갑갑하고 답답해질 앞날이 보이는 것 같아. 기분이 정말 많이 상했었습니다. 왜 남편과 제가 좀 더 생각하지 못하고 한 행동에 저희 부모님이 나왔어야 했는지. 그리고 늦잠을 자고 느릿느릿 행동을 한 건 바로 남편이었었는데 왜 제게 그 화살을 돌리시는지. 남편을 쳐다보니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아무 대꾸도 안 하면서 말이죠. 뭐라 좀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덩달아 저까지 죄인 모드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첫 명절은 잔소리로 시작해서 잔소리로 끝나게 되었죠. 그 불고기 집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고 하셨던 분이 자식들이 좀 늦으니 무슨 잡아먹을 것처럼 혼을 내시는데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상황에 따라 그리고 본인의 기분에 따라 말과 행동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이죠. 더군다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고요. 시아버지 눈치 봐서 시아버지가 난리를 치시면 한술 더 떠서 난리를 치셨고 시아버지가 차분해지시면 바로 차분해지시고 무슨 꼭두각시도 아닌데 그리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시댁 기분에 휩쓸려 아무 말도 못했는데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해 보였었습니다. 무슨 벙어리도 아니고 내 변명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바닥에 뭐 떨어져 있는 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며느리인데 뭐라 할 수가 있겠어요. 아들인 남편도 시아버지에게 꼼짝을 못하는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어머니 말처럼 앞으로 내 인생 갑갑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네요. 그리고 저희 신혼집만 해도 그렇습니다. 본래 남편이 회사와 좀 가까운 곳에 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집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 회사와 정반대의 지역에 말이죠. 왜 그곳에 구했냐고 했더니 그때 남편은 제게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집이 나와서 계약을 했다고 말이죠. 연애 때부터 남편과 신혼집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로망의 신혼집을 언급하긴 했었습니다.
타운하우스 스타일이지만 너무 자연 속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요즘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가 워낙에 북유럽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좋아하는데 그런 조명이나 인테리어가 가능한 집이면 아늑하고 참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로망이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집은 있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꿈을 꾼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란 원래 편의성을 가장 따져야 하는 법이라는 것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계약을 해놓은 집이 완전 북유럽풍은 아니지만 인테리어 자체가 그렇긴 하더라고요. 조명 시공을 한 것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워낙에 로망이었으니까 서프라이즈로 저만을 위해 그 집을 계약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 회사와는 정반대였었기에 한 20분 정도 더 들어간 거였었는데 아무리 제 로망이라고 해도 그리고 오직 저를 위해서 그리 했다고 해서 기쁘긴 했지만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의심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원래 남편이 연애 때만 해도 편리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깔끔한 스타일을 고수하는 사람이었고 결혼하기 전 자취방 스타일을 봐도 블랙 아니면 화이트로 정말 심플 그 자체 스타일을 고수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주렁주렁 대롱대롱 달려있는 집을 저 때문에 계약을 했다? 더군다나 자기 출근 시간에 더 멀어지는데 알고 보니 그 지역의 시댁과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 지역의 집을 구하라고 한 건 시아버지가 아니라 시어머니라는 것을 말이죠. 시어머니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가까이 살아야 내가 이것저것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네 시아버지 피해서 내가 이곳으로 놀러 오기도 하고 아이고 네 시아버지랑 있으면 너무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 그동안 아들이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회사 근처에 집을 얻었다지만 이젠 결혼했으니까 부모 근처에 살아야지. 늙으면 남편 다 필요 없더라. 나는 요즘 우리 아들 보는 재미에 살아. 그리고 만일 우리 아들 같은 남자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도 들고 네 시아버지처럼 마누라 쥐잡듯이 잡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자기 마누라 위할 줄 알고 귀한 줄 아는 그런 남자. 바로 우리 아들이 그렇잖아. 그렇다고 너 우리 아들 너무 부려먹지 말아라. 우리 아들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애야.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피난처라고. 암튼 니들이 이렇게 가까이 사니까 자주 볼 수도 있고 너무 좋다. 가까운 곳에 집 얻기를 너무 잘했어. 신혼 초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시간이 저나 남편이 없을 때 오셨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동네에 일이 있어서 나가시면 시어머니는 쪼르르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번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후 저희 집에 비면 시어머니의 피난처 혹은 안락한 공간이 되어 버렸죠. 시어머니 시댁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었기에 그래도 저희 집에 오면 자유를 얻는다고 하셔서 이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는 애연가이신데 시어머니 앞에서도 막 펴대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시댁에는 뭔가 쩐내가 난다고 해야 하나? 그에 반해 저희 집은 항상 쾌적했고 아늑하고 무엇보다 조명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으니 마치 본인이 공주라도 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좋아라 하셨거든요. 시아버지 성격 아니까 처음엔 정말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에서 쉬시면서 뭔가 트집을 잡으시는 분도 아니었고 보고 싶은 TV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마음대로 TV 채널을 돌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시댁의 TV 주도권은 오직 시아버지에게만 있었습니다. TV도 내 마음대로 못 봐. 그리고 아유 지겨워. 맨날 그 정치 얘기 막 열변을 토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 어디 좀 나갔다 와야지만 그 뉴스 소리 안 들리지? 하루 종일 뉴스 확 그냥 TV를 던져버리던지 아니면 TV가 알아서
폭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아유, 지겨워, 지겨워. 그렇게 지가 잘할 것 같으면 지가 할 것이지. 그런 깜냥도 못 대면서 맨날 방구석에 뉴스만 이래저래 째려보고. 리모컨 아주 전세 냈다. 나는 집에서 TV도 자유롭게 못 봐. 그리고 내가 집에 붙어있으면 지가 심심하니까 자꾸 옆에 와서 앉으라고. 그럼 또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거야. 그 정치 얘기로. 그러니 내가 견디겠니? 니네 집에라도 이렇게 도망을 나와야지. 네 시아버지한테는 니들을 부탁해서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준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면 꼭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 알겠지? 그렇게 계속해서 무탈했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겠죠. 너무 편안해서인지 아니면 저희 집에 그렇게 좋으신 건진 몰라도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 집을 본인 집처럼 활용을 하셨습니다. 친구분들도 저희 집에서 만나시고 요리도 해 드시고 가끔은 맞고도 치시고.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제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었죠. 하루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반차를 쓰고 집에를 갔는데 집에 시어머니 포함 친구분들이 박을 대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었네요. 제가 놀란 만큼 저희 시어머니도 당연히 놀라셨겠죠. 그런데 시어머니 체면이 있으니 어디 티를 낼 수가 있나요? 잠깐 가져갈 것이 있어서 집에 들렀다고 한 뒤 저는 친정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해주겠다 하시며 오늘 고마웠다고 하시더군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예민하게 굴면 안 되는 건지 도저히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편에겐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예요. 솔직히 저는 제게 미안하다거나 혹은 쑥스럽다거나 하실 줄 알았거든요. 절대 전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친구들이 너무 잘 놀았다고 꼭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라. 그리고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고 아주 칭찬 일색이야. 인테리어 너무 잘 해놓았다고 혹시 며느리가 그쪽에서 일하냐고 물어본 친구들도 있었어. 태연하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께 좀 화가 났습니다. 이건 편해도 너무 편하게 행동을 하시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혼자 오셔서 자유를 만끽하시는 건 좋은데 친구분들까지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좀 불편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가족이니까 그리고 상황이 이해가 되니까 배려를 해드리는 것이지만 친구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남이나 다름없는데 주인 없는 집에 남을 들이는 건 좀 이해할 수 없다 하니 시어머니야말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이셨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니네 집에 모였어도 한 번 뭐 망가뜨린 적 있니? 아니 뭐 냉장고에서 뭐라도 꺼내 먹은 적 있어? 우리 니네 집에서 놀 때 다 사가지고 와서 먹었고 배달 음식 시켜도 그 쓰레기까지 다 챙겨갔었어. 그리고 주인이 없는 집이라니? 우리 아들이 이 집 주인인데 내가 그 아들이 어미인데 내가 집 주인이나 다름없는 거지.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 지금 내가 너한테 허락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니들 집에 내 친구들 내 마음대로 불러들였다고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참네. 너 좀 웃기는 애다. 우리 아들이 왜 이 집을 선택한 건데? 너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었어. 지 아버지가 답답하게 굴면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집 얻은 거라고. 그리고 여기에 내 돈 2천만 원도 들어갔다. 이 집 드나드는 동안 2천만 원어치 뽕 뽑지도 않았는데 너야말로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 집 소유권은 어느 정도 나한테도 있는 거야. 나 지금 정말 기가 막힌다. 시어머니 말에 기가 막힌 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럼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건가? 애초부터 나를 염두에 두고 이 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해서 구했다는 말인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조금 과장되게 말한다면 뻔뻔하시기까지 한 시어머니 말에 할 말이 없더군요. 이건 마치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일 결혼하면 흔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했었으니까요. 퇴근한 남편이 이미 시어머니에게 들은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벌개진 얼굴로 자기야 하고 애교를 떨기 시작하더군요. 그 꼴만 봐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미 작당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남편은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시아버지 밑에서 자유롭게 사신 분도 아니고 하물며 시댁 소파에 누워 있지도 못한 분이라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같이 사는 저는 미처 배려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봐서 이야기를 꼭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제가 알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걔가 차다못해 어이가 없어서 너털 웃음이 났습니다. 화가 나다 못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였었는데 남편은 제 화가 풀렸는 줄 알고 애교를 부리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야, 엄마가 그래도 집안 어지르거나 하진 않았잖아. 자기 정말 몰랐지? 눈치 못 챘었지? 엄마가 항상 신경 쓰고 싹 치우고 간 거잖아. 그 바람에 항상 우리 집은 깔끔 그 자태였었고, 물론 자기가 지저분하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혹시나 자기한테 들킬까봐 거의 매일 대청소 수준으로 청소하시고 간 거였었더라고. 우리 엄마 완전 대박이지 않아? 자기야, 화 풀어라. 우리 엄마 불쌍하잖아. 그런데 우리 집만 오면 완전 공주가 되는 기분이래. 우리 엄마 공주 대접 조금만 더 해주자. 그동안은 완전 하녀 취급 받았었는데 여기 오면 공주가 되는 기분이라잖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없잖아. 자기 반차만 안 썼어도 몰랐었던 일이잖아? 어? 어? 자기야, 화 풀어라. 어? 웃어봐, 얼른. 미쳐도 정도껏 미쳐야지. 그런 남편을 째려보고는 저는 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일이었고 꼭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이긴 했거든요. 그 남편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것 같기도 했고요. 저런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저만 손해이기에 저는 최고봉에 있는 시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안부 인사를 하고는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렇게 해도 되냐고 말이죠. 아버님, 이번 주에 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필 그날 쉬는 날이더라고요.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 친구들을 불렀지 뭐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주말에 아버님 집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버님 주말이면 항상 나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실 텐데, 어머니께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릴 참인데, 아버님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제가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데요. 그렇게 주인이 없는 집에 친구들을 끌어들여서 파티를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어머님께 들으시고 나중에 답변만 좀 해주세요. 갑자기 이런 전화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는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럼 끊겠습니다. 시댁 난리 났고 남편까지 시댁에 불러들여서 아주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와 남편 대신해서 사과를 받았고요. 시아버지에게 말을 함으로써 일이 좀 더 커지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이번 일은 저를 배려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희 시아버지가 그런 분이십니다. 저도 이 집안 가족이니 만일 싸잡아서 혼이 날 때는 어쩔 수 없이 혼이 날 수밖에 없지만 시아버지는 본인의 직계 가족한테는 유독 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남이었으니까, 그리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집안 망신 제대로 시켰다고 시어머니를 잡으신 듯 하더군요.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 집 출입금지 당하셨습니다. 오실 수도 없고 시아버지가 보내시지도 않고 더욱이 요즘 감염병이 난무하는 시대에 더욱이 오실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죠. 아버님한테 말했다고 나 원망하지 마. 애초에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럴 일이었어. 그런데 만일 나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고 혹은 나한테 그 현장을 걸렸을 때
조금이라도 미안한 내색을 하셨다면 나 이렇게까진 안 했을 것 같아. 여기가 어머니 집이야? 그럼 어머니랑 살아. 2천만 원? 그 2천만 원 줬으니까 여기 어머니 집이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이 집 어머니 때문에 얻은 거였어? 너 만약 이 사실 우리 아빠가 알면 어찌 될 것 같니? 뼈도 못 추릴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아? 어디서 애교를 떨고 난리야. 우선 내 아빠가 아니라 네 아빠한테 혼나보도록 해. 나한테 애교 떨지 말고 덜 혼나고 덜 잔소리 듣고 싶으면 네 아빠한테 앵앵거려. 알겠어? 시어머니 2천만 원 썰은 거짓이었습니다. 뻔뻔하다 못해 제게 거짓말까지. 그리고 남편도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도 있긴 했지만 인테리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를 위해 이 집을 얻은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저희 집에서 하루 정도 머물러도 되냐고 말이죠. 이유인 즉슨 시어머니 친구분이 감염이 되셨는데 시어머니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친구 만났다가 감염이라도 되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엄청 혼내실 것이라고. 아예 저희 집에서 머물면 안 되냐고. 진짜. 그럼 저희는요? 만일 시어머니가 감염이 되신 상태에서 저희 집에 머무르시면 그럼 저희는 어쩌라는 거죠? 한마디로 저희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일이 크게 확산되기 전에 얼른 시아버지께 이실직고하고 거리두기를 바로 하시라 말씀을 드렸네요. 물론 저희 시아버지가 잔소리가 정말 엄청 심하세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1시간 전에 했는데 그 이후에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사람 미치게 하긴 하거든요. 그런 성격인 거 시어머니는 이제 좀 적응하실 만도 한데 여전히 저런 실수를 하시며 시아버지 심기를 건드린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철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주눅이 들어 사시는 건지. 그런데 만약 주눅이 들어 사신다면 저런 잘못하시겠어요? 결론은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생각이 너무 없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정말 친한 사이였습니다. 제 성격도 그렇고 시어머니 성격도 그렇고 서로 죽이 잘 맞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아들보다 저를 더 아껴주셨고 여행을 가셔도 제 선물만 사다 주셨고 맛있는 걸 드시러 가셔도 너랑 같이 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어머니는 저와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그곳에 저를 꼭 데리고 가시곤 했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만큼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편했습니다. 하물며 시어머니를 칭할 때 시어머니나 어머니가 아니라 결혼하기 전부터 엄마라고 불렀었고 시어머니도 제가 딸처럼 편안하면서도 가끔은 응석을 부리기를 바라셨었고요. 남편과 연애 때 시댁을 가도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만일 피곤하면 남편 방에 들어가서 자기도 했고 소파에 누워서 TV도 마음대로 보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그럼 시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이며 과일들을 제게 가져다 주십니다. 제가 만일 주방을 서성거리면 그러다가 다친다고 그냥 나가 있으라고 하셨던 분이셨죠.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물론 남편을 너무 사랑했지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던 그 부분도 제가 결혼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되긴 했었습니다. 아들 둘만 키우셨던 시어머니는 저 같은 딸을 꼭 갖고 싶었었다고 하시면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남편보다 제가 먼저였고 결혼을 준비할 때에도 뭐든지 여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한다며 저보다 더 극성으로 남편을 볶아대곤 하셨죠. 시어머니도 저도 항상 우리는 영혼의 단짝이다. 전생에 우리는 엄마와 딸 사이였을 거다라고 자신했었었는데 지금 시어머니와 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지간이 되었고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건 바로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시어머니와 그다지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문제도 없었고 워낙에 저를 예뻐라 하셨기에
남편이 긋고 말리는데도 시어머니 근처에 집도 얻었고, 시어머니는 거의 저희 집에 오셔서 저와 시간을 보내시곤 했지요. 남편 욕도 하고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시아버지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들으면서 위로도 해드리고 암튼 그런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모두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그리 한 거였을 텐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났었거든요. 우선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출산하는 날 제 친정 엄마를 병원에 못 오시게 하셨어요.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제 친정 엄마를 못 오시게 하셨다고요.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죽어가다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왜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한 거야? 딸이 아이를 낳는데 엄마가 당연히 와야지. 엄마 너무 섭섭해서 울 뻔했어. 엄마가 혹시 우리 딸한테 뭐 섭섭하게 한 거 있었어?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낳는데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다니. 엄마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하더라. 딸,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엄마한테 서운했던 거 있으면 엄마 뭐든지 다 이해하니까 꼭 말을 해줘.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면 그 누구보다 내 엄마를 찾게 되고 내 엄마가 가장 보고 싶어지는 순간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헛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저희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제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불편해한다고 오늘은 오시지 말라 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우리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셨던 것일까요? 사부인이 그러는데 네가 나한테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래서 당신께서 너를 토닥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같은 날에 혹시나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너한테 내 얼굴을 비추지 말라 하시더라고. 너무 의아하긴 했지만 그동안 네가 나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감추고 있었던 거라고 말씀하시더라. 아이 낳고 친정엄마 노릇은 본인이 하시면 되니까 나보고는 그냥 소식 알려줄 테니 집에 있으라고. 너랑 사부인 사이가 워낙에 좋고 너도 사부인을 친정엄마보다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당신도 너를 사위보다 더 편하게 정말 딸처럼 생각한다면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야. 너무 이상했지만 우리가 최근에 통화를 못하긴 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전화를 안 해서 네가 서운했나 싶었지. 저희 시어머니는 제게 시댁이 우선이라는 둥 본인 아들을 더 위하라라든지 하는 그런 일반적인 시집살이를 시키진 않았는데 좀 다른 형식으로 저를 올가매신 경우였습니다. 바로 결혼을 했으니 너는 이제 우리 집 식구. 친정은 결혼하기 전에나 부모님이고 이제 너는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니 나를 엄마로 생각하고 나를 부모로 생각하면 된다 이런 것이었죠. 항상 농담처럼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었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 딸이라고 하셨어요. 낳진 않았지만 가슴으로 품은 딸이라고 말이죠. 넌 이제 내 딸이야. 어서 말해봐. 친정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내가 더 좋지? 나는 너한테 스트레스도 안 주고 한 번 혼을 낸 적도 없고 그냥 잘해주기만 하잖아. 나 우리 아들들한테는 절대 안 그런다. 그런데 넌 딸이니까. 딸들은 원래 그렇게 집안에서 공주 대접받고 혼 한 번 안 나고 크는 법이거든. 내가 더 좋지? 내가 친정엄마보다 더 엄마 같지? 당연히 앞에서 저리 물어보시면 시어머니가 더 좋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제가 시어머니라고 대답을 하면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내 딸, 세상에서 최고로 예쁜 내 딸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진심이셨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게 친정엄마가 되시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굳이 제 엄마와의 일화를 시어머니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졌던 일들이 조금씩 껄끄러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게 손수 몸조리를 시켜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좀 예민한 부분도 있는데 엄마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엄마가 아니면 누가 해주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대답을 안 하자 남편이 눈치를 채고는 엄마보다는 장모님이 훨씬 더 편하지 왜 엄마가 편하겠냐고, 그런 말 하는 자체가 며느리들 입장에서 시집살이이고 스트레스다 하니 시어머니는 펄쩍 뛰시더군요. 니깎이 우리 사이를 뭘 아냐고 말이죠. 암튼 몸조리는 조리원에서 넉넉하게 하고 나왔는데 집에 아이를 데리고 오니 그때부터 더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돌봐주신다는 이유로 오셨는데 집에를 가시질 않는 거예요. 거의 제 옆에서 꼭 붙어서 제 은밀한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다 참견을 하시고 하는데, 아무리 같은 여자라도 그리고 내 엄마라도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은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와 모든 걸 다 공유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한데 말이죠. 아마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말이죠. 시어머니는 제 오로양을 체크하셨습니다. 아무리 제가 감추고 감추어도 그 양을 보셔야만 직성이 풀리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딸 몸이 제대로 회복이 되고 있는 건지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 말이죠. 다들 경험을 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아이를 낳은 나조차도 그 오로가 얼마나 끔찍하고 그리고 그 특유의 냄새가 얼마나 진절머리가 날 정도인지 말이죠. 그리고 왜 굳이 그걸 숨겨놓은 걸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는지. 아마 제 친정 엄마였다 하더라도 보여주기 싫은 것일 텐데 왜 그러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편한 게 아니라 집착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놓고 남편에게 그럴 생각도 없는데, 그리고 그럴 사람도 아닌데 절대로 잠자리를 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도 학을 뗐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 몸 생각해서 그리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말은 옮겨 담을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이었거든요. 지금 뭐 다 헐었네 어쩌네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도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저를 예쁘게 봐주신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독차지를 하고 싶으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와 제가 서서히 멀어지기를 바라셨고, 만일 엄마가 저를 보러 오면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눈치를 주세요. 애 힘드니까 이제 그만 가시라고 말이죠. 사부인, 우리 애는 제가 잘 살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거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 몸도 아직 회복이 안 됐고 그리고 애가 불편해하는 거 눈에 안 보이세요? 이젠 제가 이 아이 엄마인데 사부인은 한 발짝 물러서세요. 그리고 얘도 저한테 얘기했어요. 사부인보다 제가 더 편하고 친엄마 같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실 땐 미리 제게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들이닥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사부인? 우리 아이 쉬어야 하니까 얼른 가보세요. 우물쭈물 난감해하는 우리 엄마, 그 앞에서 큰 소리치며 어서 가라는 시어머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선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 친정 엄마의 모든 흔적들을 지우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자고 있을 때 그리 하셨겠죠. 저는 핸드폰을 잠금 모드로 해두질 않는데 이건 결혼하기 전부터 제 습관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문 인식으로 잠궈 두었다가 핸드폰이 먹통이 되어서 된통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일 때문에 핸드폰에 잠금이 되어 있지를 않으니 누구든 제 핸드폰을 열어서 들여다볼 수 있었죠. 저의 그런 습관을 아셨던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에 손을 대신 거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친정엄마랑 나누었던 카톡방을 삭제를 하셨고 하물며 카톡에 추가되어 있는 친정엄마를 차단을 시켜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엄마의 전화번호까지 지운 상태였었고요. 기가 막혔는데 그런데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행동들이 점점 기괴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고 그 대화 끝에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 엄마와 아예 인연을 끊고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듯 했었고요. 왜 저희 엄마 전화번호랑 카톡을 지우신 거예요? 엄마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데 왜 제 핸드폰에 손을 대신 거냐고요. 정말 왜 이러세요? 저를 예뻐해 주시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건 좀 정도가 심한 것 같은데요? 엄마한테 집에 오지 말라고 하시고 올 필요 없다 하시고 사실 아이 낳고 나니까 엄마가 제일 보고 싶고 엄마 손이 제일 필요한데 왜 자꾸 저희 엄마를 밀어내려고 하시는 건데요? 저 출산하는 날도 저희 엄마한테 오지 말라 하셨다면서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화날 일이 뭐가 있고 불편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 엄마인데. 그리고 제 핸드폰에 손까지 대시고. 자꾸 이러시면 저도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당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셨고요. 당연히 친정 엄마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고 새로운 이렇게 완벽한 엄마가 생겼는데 저보고 투정을 하는 것이라 하셨거든요. 나는 너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딸로 생각하고 있어. 그건 너도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지금 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서운하다. 그동안 나한테 보여준 너의 마음은 진심이 아니었었니? 내가 누차 이야기했었지. 나는 딸을 꼭 갖고 싶었고 그게 평생의 소원이었었다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내 딸로 생각했고 흔한 시어머니들이 하는 시집살이 너한테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보다는 항상 너를 먼저 위했었고 항상 너 위주로만 생각을 했었다. 아니면 나도 흔한 시어머니들처럼 너한테 못되게 굴고 막 부려먹고 그렇게 했어야 했니? 그동안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었으면서 이제 와서 니네 엄마를 찾는다는 게 말이 돼?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나니? 아니면 니네 엄마니? 만일 네가 니네 엄마를 선택한다면 나는 더 이상 너를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너를 배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내 딸이 아닌데 잘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욕심인 거야. 이렇게 좋은 새엄마가 생겼는데 결혼하기 전 엄마를 찾는 건 다 욕심이라고. 내가 다 채워주고 있잖아? 나처럼 너를 위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말고 사부인하고는 서서히 거리를 두도록 해라. 원래 결혼하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친정하고는 멀어지는 거라고. 네가 먼저 거리를 둬야지만 사부인도 너한테 미련이 생기질 않지. 시집살이 시키지 않은 시어머니, 아들보다 며느리를 먼저 생각해주고 진심으로 딸로 생각하며 아껴주는 시어머니. 듣기만 해도 행복한 그런 사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갑갑하고 두려웠다면 시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욕심쟁이였을까요? 좀 적당하게만 해주시면 괜찮았을 텐데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을 써주시고 하물며 저를 낳아주신 엄마와는 거리를 두고 이제 시어머니를 친정 엄마처럼 따르라니요. 그게 결혼을 하고 이 집안 식구가 되었으니까 그리 해라. 만일 네가 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너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막 대하겠다.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의심이 되었습니다. 제게 집착을 해도 너무 집착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것인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 모르게 제 친정 엄마와 저 사이를 이간질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엄마가 과연 믿을까요? 시어머니 이런 말들을 말이죠. 아이고 우리 애는 이제 제가 더 좋다고 합니다, 사부인. 제가 친정 엄마보다 더 좋다고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네요. 사부인이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좀 편애하신 거 아니에요? 그 홍콩 가 있는 첫째 아드님하고 은근히 차별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얼른 오빠한테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애가 알게 모르게 상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부인을 주지 못한 사랑 제가 다 주고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첫째 아드님이 홍콩으로 사부인 모시고 가고 싶어 한다면서요. 그냥 훌훌 털고 얼른 홍콩으로 가세요. 오빠는 결혼 후 현재 홍콩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오빠는 엄마에게 홍콩으로 오시라고 항상 말을 했었죠. 그때마다 엄마는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도 불편하고, 게다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며 오빠의 말을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잘 지내는 것을 보고는 이젠 오빠에게 좀 가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시점이 홍콩에서 이런저런 일이 터지던 시점이라서 결국 엄마는 다시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게 조금씩 정리를 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아이를 낳자 엄마는 더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그런 엄마한테 제가 홍콩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든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든지 라는 없는 말을 지어내며 엄마에게 전하는 시어머니의 의중,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엄만 다행히 시어머니 말을 믿진 않았었다고 합니다. 좀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제가 시어머니를 잘 따르는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 그냥 그러려니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며느리를 예뻐하는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었고요. 그런데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마음은 좀 병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해결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시어머니는 굳건하셨어요. 그동안 그렇게 시집살이 한 번 안 하고 편하게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 법이라고, 자기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이런 불평불만을 들여하는 자기 신세가 너무 서럽고 처량하다 하시며 남편 앞에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아들인 남편이 나서도 전혀 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 괴로웠습니다. 왜 제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 마음 다 알죠. 그런데 시어머니 정도가 너무 심했으니까 저 또한 너무 괴로웠던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그게 좋을 것 같다고, 지금 시어머니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아마도 시어머니는 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저를 독차지하려고 하려는 마음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사를 갔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는 깜짝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제게 전화를 걸어서 어디냐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사를 간 것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왜 본인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것이냐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걸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어머니를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어머니라고 불러드렸네요. 어머니, 전 당분간 엄마 집에서 지낼 예정이에요. 자세한 이야기는 어머니 아들한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를 낳고 몸이 힘들다 보니 아무래도 제 엄마의 손길이 간절하네요. 그리고 오빠가 자꾸 엄마한테 홍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엄마도 언제 제 곁을 떠날지도 모르고요. 그 전까지 엄마 옆에 붙어서 애교 좀 떨어야겠어요. 어머니, 제 엄마는 여기 계신 분이세요. 어머니는 그의 엄마시고요. 지금 착각을 좀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어머니 사랑이 좀 과해서 제겐 좀 부담이 되네요.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누가 친정 엄마와 거리를 둔다 하나요? 제 엄마는 영원히 한 번뿐인데, 시어머니가 채워주시는 부분 따로 있고 제 엄마가 채워줄 부분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물어보셨죠.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던 그 물음, 어머니랑 제 엄마 중에 누가 더 좋냐고요.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시어머니가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실까요? 어머니, 좀 이성을 찾아주세요. 항상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면 저랑 잠을 자기를 원하셨고, 저랑 커플옷 입는 것을 즐겨 하셨고, 남편과 제가 손을 잡고 팔짱을 끼기보다는 시어머니와 스킨십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친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집착을 했었던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지금은 시어머니와 아이의 얼굴을 안 보고 삽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했던 사이였었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어 버린 건지 아마 제 탓이 가장 크겠죠. 제가 어느 정도 선을 지켰어야 했는데 정말 친정 엄마처럼 딸은 제 탓이겠죠. 하지만 저는 절대로 시어머니의 사랑이 저런 식으로까지 변질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었죠.
시어머니 과하다 못해 집착으로 변질되어 버린 사랑을 받아보신 며느리분들 혹시 계신가요? 저와 같은 상황이 또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랑을 받아도 그게 너무 과하니까 참 부담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도 마음에 걸립니다. 만일 며느리로 생각했으면 너를 이렇게 편하게 대해 주었겠냐고. 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너를 막대하지도 않았고 배려를 해준 건데 나를 친정 엄마처럼 생각 안 하면 이제 나는 너를 며느리 취급해서 구박을 할 수 있다는 그 말 말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로 만난 그런 인연인데 며느리를 포기하고 딸로 살라는 시어머니, 그래야 네 인생이 편할 거라는 시어머니, 이런 시어머니 비상식적인 마인드에 참 갑갑합니다.